안녕하세요. 홍춘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근 발표된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자면 매년 한 차례 우리나라의 총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조사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각 가게가 돈 얼마 갖고 있고 또 옛날에 비해서 지금 잘 살게 됐는지 못 살게 됐는지 사회 전체적인 불평등은 어떤지 부채는 얼마나 짊어졌는지를 파악하는 데 이보다 더 자세하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매년 신속하게 보여주는 통계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제일 먼저 궁금한 건 사람들 돈, 특히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가지고 있는 자산이 얼마나 늘었느냐 이게 제일 궁금할 텐데요.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급등하는 가운데 평균 우리나라 가계의 순자산, 전체 자산들은 순자산은 2.7% 정도 늘었고요. 그런데 중앙값은 0% 늘었대요. 신기하죠? 네, 전체 평균은 2.7% 늘었는데 중앙값 1등부터 시작해서 50등까지 쫙 늘어놓으면 그 중에 가장 가운데 있는 게 25등일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 있는 가장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가계 자산은 전혀 늘지 않았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나라 전체 가계 순자산에서 구성을 살펴보면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늘었는데 그렇지 않고 그 뒤로 특히 가계 순자산 분포를 살펴보면 중산층 이하의 가계 순자산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난 1년간 우리나라의 가계 순자산, 가계의 재산의 불평등, 자산 불평등은 심화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었다라는 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소득 5분위별로 살펴보면 더 흥미롭습니다. 즉 가계의 자산이 10억 원 이상이냐, 8억 원이냐, 9억 원이냐로 살펴보면 빈익빈 부익부가 잘 나타나는데 소득으로 살펴봐도 재밌더라라는 거죠. 소득 상위 20%를 저희들은 이제 보통 5분위라고 하게 되는데 이 5분위는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 가계 자산이 얼마에 있었냐면 평균입니다. 5분위 평균, 상위 20% 평균은 7억 4천 정도였대요. 그런데 2019년이 되면 7억 7천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3.5% 정도 늘었다. 그리고 반대로 4분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냐? 4% 정도 늘었습니다. 그런데 3분위로 가면 2%, 2분위로 가면 1%, 그리고 1분위로 가면 마이너스 3%. 지난 1년간 우리나라 시장, 금융시장이 주식시장은 좀 부진하고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랠리를 펼치면서 빈익빈 부익부가 좀 지속됐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또 재밌는 현상은 이와 같은 가계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재밌는 게 뭐냐면 20대와 30대가 적극적으로 최근에 뛰어들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가계의 연령대별 자산 보유액을 살펴보면 전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7% 늘었다 그랬죠. 근데 30세 미만 가구의 자산이 무려 11%나 늘었다. 그리고 30대 가계는 3.6%, 40대 가계는 4.9%, 50대 가계는 1.9%, 60세 이상은 0.7%. 예, 2015-16년만 하더라도 베이비붐 세대들, 60대 이상의 베이비붐 세대들이 부채를 확 늘려나가면서 자산을 늘렸죠. 즉, 대출 열심히 받아서 임대용 부동산 샀습니다. 그런데 2018년, 19년으로 접어들면서부터는 50대, 60대들의 자산 시장에서의 적극적인 매수세는 좀 사라지는 반면 20대와 30대의 매수가 급증했다라는 것이고요. 이를 잘 보여주는 게 다음 그림이 되겠는데요. 다음 표를 보시면 연령대별 가구당 부채를 보이는데 30세 미만 가계의 부채는 얼마나 늘었냐? 1년 사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23.4% 늘었다. 그러니까 자산을 사기 위해서 영혼까지 끌어당겨서 대출받아서 집을 산 20대 혹은 30대 가계가 상당히 많다. 참고로 30대의 가계의 그 부채 증가율은 얼마냐면 10.2%. 반대로 60세 이상 가구는 오히려 대출이 줄었어요. 2.9% 정도 줄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보면 가계의 불평등이 심화됐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또 한 발 더 나가서 가계 건전성은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부채는 3.2% 늘었는데 가계의 자산은 2.7% 늘었죠. 그러니까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이전에 18.2%에서 18.3%로 아주 소폭
악화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미미하다. 왜냐하면 자산이 굉장히 늘었기 때문에 부채 늘어난 속도가 조금 더 빠르긴 했습니다만 자산 대비 부채 비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자산 시장의 불평등이 심화됐는데 소득 불평등은 어떠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1천만 원 미만 소득을 가지고 있는 가구의 비중들이 상당히 줄어드는 등 소득은 또 평등해졌다라는 게 그림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반가운 뉴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그림 한번 보시죠. 저소득층의 형편이 집중적으로 좋아졌습니다. 1분위 가구, 그러니까 소득 하위 20%에 속하는 가구의 소득이 무려 4.4%나 늘었대요. 뭐 이전 소득 등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평균의 소득 증가율이 얼마냐 하면 한 2.1% 정도. 불황이네요. 그죠? 우리나라 명목 소득이 2.1%밖에 안 늘었다는 것도 좀 걱정인데 1분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신 가계들이 무려 4.4%나 가계가 소득이 늘어났다라는 것은 가계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지니 계수, 다시 말씀드려서 소득의 분포를 갖다가 측정해주는 도구인데요. 1이 되면 뭐냐? 한 명이 세상 모든 소득을 다 가지는 사회가 되고요. 0이 되면 뭐가 하냐면 모든 사람의 소득이 똑같은 사회입니다. 이것도 좋은 일 아니죠? 결국 지니 계수는 한 0.2에서 0.6 사이에 분포하는데 대체로 0.2 근처로 내려갈수록 평등한 사회, 또 0.5를 넘어가면 상당히 불평등한 사회다. 저희들이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그 시장 소득, 막 사람이 소득을 얻은 걸로만 보면 0.40, 그래서 악화되다가 지난해에는 2018년에는 개선됐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처분 가능 소득, 세금 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정부가 재분배 정책을 펼치잖아요. 그런 것을 감안한 처분 가능 소득을 보면 0.34니까 상당히 개선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해보죠. 우리나라는 20대와 30대가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부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가운데 가계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건전성은 다소 악화됐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자산 가격도 급등했기 때문에 자산 시장에 있어서의 어떤 부채 문제가 심각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불평등이 심화됐죠. 그래서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자산은 상당히 늘었다 싶은데 중간값의 자산은 늘지 않는, 그러니까 빈익빈 부익부의 구조가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심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반대로 소득만 본다면 정부의 재정정책 등이 가세한 덕분에 2018년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20% 하위 소득 1분위의 소득이 상당히 늘어나는 등 소득 불평등은 개선되는 아주 모순된 모습을 보인 한 해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